대표님 어딜 가시나요? 저희 제기동 현장에 가고 있어요. 제기동에 제가 근생 건물을 사서 호스텔로 변경하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아, 지난번에 저희 동대문구청 가가지고 신고했던 거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 물건에 정화조 똥통을 교체하러 가고 있습니다. 똥통이요? 네. 호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 적정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건물이 갖춰야 되는 요건 중에 정화조의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작아서 원래 보통은 뭐 1년에 2번 정화조를 비운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화조 교체까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저희 건물 안에 있는 그 똥통의 크기가 10인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 30인분은 돼야 돼가지고 주말에 저희 정화조 교체를 했는데 가서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똥통이 다 크게 작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표님 건물이 상업지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상업지라는 거는 결국 뭔가 상업시설로 쓰였기 때문에 건물이 되게 크거나 되게 정화조가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왜 이번 거는 이렇게 똥통 정화조가 되게 크게 작았던 거예요? 이 건물이 원래 다가구 건물이었다가 전 소유자 분께서 매수하시면서 이 건물을 근생으로 바꾸신 거고 저는 이걸 새롭게 매수하면서 호스텔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는 주택이어가지고 작은 정화조가 들어갔었어도 됐는데 용도가 바뀌면서 정화조 사이즈가 더 큰 게 필요해진 상황이에요. 근데 호스텔로 바뀌더라도 생각해보면 대표님이 호실을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호실을 리모델링하고 공사를 해서 변경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정화조의 크기는 3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똥을 싸는데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물론 그렇긴 한데 숙박업이다 보니 우리나라 법에 정해진 용량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똥통의 사이즈가 작다라기보다는 건물의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추는 법적 조항 중에 한 가지가 몇 리터 이상의 정화조를 구비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거죠. 이런 번거로움이 발생할 거라면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정화조의 크기를 애초에 최대치로 만들어 놓으면 뭔가 건물이 어떤 걸 바뀌어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왜 그거에 맞는 사이즈로만 항상 하는 걸까요?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지어진 아파트 보면 주차 대수가 모자라서 되게 좋은 입지인데도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압구정 현대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그 시대에 지어진 건물도 그렇게 정화조 용량이 좀 작게 지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새로운 건물을 살 때 한 70년대 지어진 건물을 보면 이런 정화조 문제는 누구나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정화조 문제 누구나 발생할 수 있고 사실은 이거 매입할 때 또 똥통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 막히지 않았을까만 봤지 요번엔 똥통을 통째로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요 요건까지 못 보고 해서 1000만 원을 더 쓰게 생겼습니다. 정화조 교체하는 비용이 그 정도 되거든요. 야, 생각해보니까 대표님 부평에 있는 모텔도 옛날 건물이었잖아요. 그것도 한 1970년대 아닌가요? 맞아요. 1970년대에 산 건물은 약간 똥통의 문제가 진짜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진짜 근 5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똥통도 문제가 생기고 전체적인 설비가 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야, 여기가 지금 보면 정화조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주차장 하려고 까놨는데 마침 여기가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편하게 공사할 수 있어요. 정화조가 네. 원래는 되게 커요. 기존 정화조가 이걸 땅을 상판을 다 까보니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칸을 안 썼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변기물 들어오는 배관이 이쪽에 있었는데 저 배관을 이렇게 새로 연결하고 가운데 칸으로 쓴 거예요. 네. 첫 번째 칸이 되게 제일 큰 건데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칸을 안 쓰니까 용량이 안 나오겠죠. 아. 그래서 이제 용량이 작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은 교체 안 해도 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체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교체했죠. 그러면 상품 이거 정화조를 다 뜯어낸 상태에서 그게 확인이 되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뜯어내기 전에 모르잖아요. 모르죠. 왜냐면 우리가 정화조를 비웠는데 용량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용량이 안 나왔죠. 그거 가운데만 푸니까 용량이 안 나왔죠. 그러면은 그 끝에 거까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끝에 거 여기 있었죠. 있었는데 똥이 일로 안 들어왔죠. 그거는 뜯어보기 전에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면 그거를 연결한 사람이 얘기해 주던가. 그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자기만 알고. 보통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정화조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똥을 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청에 이제 등록돼 있는 거 확인을 해야지. 근데 등록이 이게 74년도 건물이니까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때 60년대도 등록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미등록 정화조였죠. 그러면은 만약에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 똥을 푸는 거잖아요. 푸는 거 아니면 구청에다가 문의하는 거. 근데 구청이 모른다고 해서 똥 푼 거거든요. 여기는 미등록이니까 안 돼 있는 거죠. 구청에서 모르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똥을 팠더니 10인분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 컸으니까. 뜯어보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럼 나도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12명이니까 작을 줄 알았죠. 근데 한판 포크레인으로 파보니까 엄청 크네. 그 우리가 교체한 거랑 원래 들어가 있던 거랑 결국 사이즈가 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있으니까 또 등록도 해야 되고 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또 이제 건물을 사요, 요번에. 네. 그거는 1901년 건물이에요. 네? 1901년. 네. 1901년? 120년 된 건물이에요. 어딘데요, 동네가? 종로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정화조 용량 어떻게 확인해요? 구청에 물어보시면 되죠. 그것도 미등록이더라고요. 미등록이면 정화조가 없거나 아니면 정화조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뚜껑 동그란 거 네. 없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몰라서 안 해봤는데 뚜껑을 찾으면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뚜껑 찾아보고 거기 이제 그거 등록을 해야지 똥을 퍼줘요 원래. 등록을 해갖고 똥을 퍼야 되고 그 다음에 용량 모질라면은 뭐 거기도 공사를 해야겠죠. 그렇구나. 근데 거기는 건물이 뭐 한옥이에요 뭐예요? 거기는 그냥 이런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인데 야 근데 1901년 건축한 건물인데 아직까지 쌩쌩해요? 엄청 오래됐는데 네. 120년이 됐는데 120년. 120년? 그래 작은 게 아니오. 네. 아니 누가 뒤에서 보면 네. 누가 싸우는 줄 알겠어요. 아니, 그래요? 정확히 무슨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아, 이제 어제 주말 동안에 정화조 통 교체하는 걸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께 작은 용량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지금 여기가 정화조잖아요. 네네네네네. 알고 보니까 작은 용량이 아니라 큰 용량이었던 건데 정화조의 앞부분만 쓰고 있어서 똥을 푸게 되면 작은 용량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땅을 파가지고 봤더니 정화조 용량이 커가지고 교체할 필요 없었는데 땅을 사실은 파보기 전까지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정화조는 파보니까 컸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 네. 사용하면 되는데 왜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정화조가 3단계로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 이 오물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오물이 아래 가라앉고 두 번째로 이제 물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라앉거든요. 제가 이게 저번에 그 똥통 때문에 건물 부실 뻔한 다음부터 정화조 공부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이 앞단에 있는 정화조 용량만 사용을 하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뒷단에도 이렇게 두 단이 더 남아져 있는데 여기에 바로 오물 하수도가 관이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뒤에 있는 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애초에 건물 짓을 때 그렇게 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전 소유자분은 이제 여기 세상 사람이 아니셔가지고 아무도 이제 우리는 몰랐던 내용이고 막상 땅을 파고 정화조 용량을 확인해 보니 용량이 왜 이렇게 컸지? 근데 왜 이렇게 정화조 비울 때 사이즈는 작게 나왔지? 하고 보니까 앞에 있는 부분만 사용을 했고 앞에 부분만 오물을 비웠기 때문에 작은 용량으로 체크가 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땅을 파서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크기는 정확하게 있었는데 사용을 그 앞부분만 하다 보니까 마치 작은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저희는 교체를 해야 된다 해서 교체를 하려고 땅을 깨고 이제 정화조를 드러냈더니 괜찮은 사이즈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거를 까보기 전에는 절대 몰랐나 보네요. 그쵸. 상판을 까보기 전에 상판을 내려앉히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구리를 깨고 그걸 드러내나니까 사이즈가 나왔고 그럼 왜 그랬지 봤더니 그 연결되어 있는 배관이 첫 번째 칸에만 연결이 됐다고 하시네요. 이야, 애초에 이것만 잘 사용하고 잘만 설계가 돼 있었으면 돈을 아꼈을 텐데. 그럼요. 와, 야 그럼 실제로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나요? 많아요. 왜냐면 19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지어진 건물은 그 전전전 소유자만 아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가 정확하게 인기가 없거나 건물 사용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분들은 저같이 이걸 고쳐서 쓰겠다고 공사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죠. 건물을 샀다가 다 끝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왜냐면 절대. 이게 어디선가 또 발생할지 모르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갑자기 1,000만 원이 또 든다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걸 항상 예비비를 좀 준비해놔야겠네요. 맞아. 예비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돈을 맨날 지불하면서 저는 배우는 것 같아요. 안 지불하고 배울 순 없나? 아니 정확히 공부하시죠. 형보다 더 많이 알아. 공부를 어떻게 얼마나 하셨는지 형보다 더 많이 알아. 그래요? 정확히 공부하시면 감사합니다. 되겠네. 대표님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지금 사장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네요. 아니 제가 전번에 건물을 부실 뻔했잖아요. 정화조 때문에. 그래도 요번에 진짜 감사한 게 그 전에 정화조는 건물 바로 아래 정화조가 있어서 교체도 못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주차장 바로 밑에 정화조가 있어서 그래도 정화조 공사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문서가 뭔가 봤거든요. 네. 도로 조명 허가증, 네. 비용
33만 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공사한 동안 쓰고 33만 원을 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가 불법 건축물이 많았어가지고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느냐고 도로점이 허가증을 받았고 혹시 그 기간 동안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렇게 가설을 해놓은 상태예요. 저는 여기를 평당 4,300을 주고 샀고 여기 맞은편이 현재 지금 공사하려고 털을 닦아놓은 상태인데 7,822년도에 매각이 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맞은편 땅보다 평당 한 3천만 원 저렴하게 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체 토지로 보면은 약 15억에서 20억 가까이 싸게 산 케이스예요. 저는 그렇게 아껴진 돈을 건물에다 투자를 하고 약간 제가 사업화할 수 있게끔 과감하게 돈을 거기에다 쓰고 있어요. 저렴하게 산 만큼. 근데 그럼 반대로 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이 매도인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싸게 판 거잖아요. 네. 왜 싸게 팔았을까? 왜냐하면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개발할 때까지 오래 걸려요. 근데 전 소유자분께서는 이 건물을 당장 쓰기에는 뭔가 아이디어가 없으셨거나 아니면 방법이 없으셨나 봐요. 근데 저는 이 지역 또는 이 건물이 나중에 개발이 될 때까지 짧으면 5년, 10년 이상 이 건물 자체가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저는 있고 없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실제로 디벨롭을 하고 누구나 디벨롭은 할 수 있지만 그 후에 컨텐츠를 채우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태우는 게 진짜 관건이에요.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수동적으로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표님은 임차인 안 들어올 것 같으면 그냥 내가 들어가겠다. 저는 제가 들어가죠.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건물 가치 상승에 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만약에 아구찜 장사를 한다 이러면 여기다 아구찜을 차리겠죠? 그리고 제가 마사지 샵을 한다 하면 마사지 샵을 넣겠죠. 근데 아구찜도 마사지 샵도 사실 엄청난 마케팅이 필요하고 그 뒤에 부가적인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하고 있는 숙박업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입지나 아니면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아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혹시 아이템이 없으신 분들은 건물 투자할 때 숙박으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수강생분들은 진짜 작게는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했다가 경매에서 내 걸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에어비앤비 또는 호스텔을 해봤다가 또 그게 돈이 되면 모텔을 사봤다가 그게 또 되면 다가구 사서 호스텔로 도전을 또 해보고 네. 이렇게 하나씩 컨텐츠를 채워나가면서 발전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에어비앤비 하나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호스텔도 가보시고 모텔도 해보시고 호스텔이랑 모텔을 다 하신 다음에는 중소형 숙박업소까지 확장하시고 그 이후에는 더 확장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에어비앤비 그냥 하나 한다, 나는 부업으로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꿈을 좀 크게 가지시면 여기까지 확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다 경쟁자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에어비앤비에서 넘어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파레토 법칙 아시죠? 8대2. 에어비앤비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좋으면 나도 나중에 호스텔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에어비앤비에서 멈추는 사람이 80%예요. 넥스트로 넘어가는 분들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쟁자라기보다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과 도전하지 않고 멈추는 사람이 갈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근. 대회 우리 똥똥 잘 봤잖아요. 이제 공사는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똥통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호스텔 허가가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2달 정도 잡고 있고 한 5월이나 늦으면 6월 정도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 보면 너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판이 너무 커지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판을 키우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막 판이 크지 않고 그냥 외제차 살까 건물을 살까 건물을 수리할까 고민해. 외제차 사면 뭐합니까? 어차피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외제차잖아요. 누가 얘기했는데 뭐 벤틀리 살까 아니면 건물 지을까 고민하다가 건물 지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누군가는 차를 사가지고 그 욕망을 채우듯이 저는 건물을 고치고 또 제가 원하는 컨텐츠를 넣어서 어떤 성과가 나올까를 기대하는 게 저한테는 또 저 나름의 가치 있고 욕망을 채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판이 커진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는 당연히 발생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욕망이 결국 돈을 위한 욕망이 뭔가 또 새로운 뭔가의 발전, 성장 네. 아니면 네. 이벤트를 위한 욕망이 크신 것 같으세요, 대표님이 봤을 때는? 저는 내가 과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되게 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해가지고 뭐 돈을 벌면 당연히 좋고 그러나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지금 이 건물도 3년 가까이 아무도 안 샀던 건물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이걸 내가 사서 작품으로 만든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못했던 걸 내가 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거기서 되게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엔 돈을 위해서 했다면 이제 약간 돈은 부수적인 게 돼버린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 편하게 돈 벌려면 이렇게까지 안 하죠. 똥통까지 갈아가면서 안 할 것 같아요.
똥통 하나로 또 대표님은 1,000만 원을 썼지만 또 이걸 네. 통해서 또 배운 게 많네요. 네, 맞아요. 현장에 가지 않았으면 또 그 공사하시는 소장님 얘기를 못 들었을 것 같고, 소장님 얘기 또 들으니까 저희 똥통 사이즈가 작았던 게 아니고 일부만 쓰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또 새롭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에 스케줄이 안 돼서 공사할 때는 못 갔지만 오늘 현장에 가가지고 저도 또 새롭게 배워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낡은 건물, 특히 한 50년 정도 된 건물 사실 때에는 여러분들도 정화조를 꼭 체크하시고, 특히 호스텔 변경 요건을 맞춰서 사시려면 정화조 용량이나 이런 거 꼭 확인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제가 날 따뜻해지면 공사 진행하는 거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묘. 대표님 동묘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동묘는 신구가 아주 오묘하게 조합되어 있는 동네죠. 매력적인 곳이죠. 근데 지금 저희 지금 어디 가요? 드디어 제가 호스텔로 용도 변경 한 곳이 있거든요.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잠시 들렸다가 복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 호스텔 변경한다고 막 구청 가고 막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때는 관광가에 서류를 접수했던 거고, 이번에 건축가에서 용도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을 위한 이제 마지막 공사를 하고 관광가 실사가 끝나면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이렇게 빨리 되는 거예요? 피디님, 근데 그거 기억하세요? 전번에 우리 같이 갔었을 때가 벌써 한두 달 됐어요. 오늘 승인한 거 받으러 왔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간다. 오, 그러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벌써 한 2달 됐네요. 제가 처음에 서류 접수했을 때가 12월이니까 초 한 4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것저것 바쁘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갔거든요. 그래서 막상 빨리 지나갔다 했는데 한 4, 5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예상보다 빠른 건가요? 느린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예상보다 빠른 거예요. 어쨌든 이게 용도 변경하는 부분이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걸릴 줄 알았거든요.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영업 허가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공사를 하고 또 실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과정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걸린 게 되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쨌든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호스텔 용도에 적합하게끔 공사를 하고, 전기와 소방 공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제가 확인을 하려고 가고 있어요.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걸 봐도 대표님은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굳이 가서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공사를 이렇게 하는 데를 들어가서 봐야지 제가 다음번에 또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하려고 할 때 제가 알고 있어야지 도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시간을 내서 현장을 방문하고 진행되는 것들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에서. 귀찮은 거 해야 돈 번다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거 촬영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촬영하려고 찍는 거면 더 촬영할 게 많아요. 지금 여기 근처에 온 김에 가서 호스텔 변경이 어제 됐거든요. 공사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표님 변경이 되고 나서야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공사하는 도중에 그럼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건축행위를 용도 변경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스텔과 관련된 공사는 용도 변경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입법 건축물들이 되게 옥상이랑 차고지랑 좀 많았거든요. 철거하는 공사는 미리 좀 해놨었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호스텔을 위한 공사는 이제 용도 변경이 떨어진 지금 이 시점부터 이제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4개월 동안 공사를 못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4개월 동안 이자는 계속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아까워요. 아까운데 이게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내 맘 같아서 할 거면은 하루 만에 휘뚜루마뚜루 할 텐데, 이게 인허가라는 부분이 있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청에서 하는 일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 맘대로 막 당장 뭐 이게 된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거 할 때도 기다리는 과정을 제가 경험하면서 호스텔 바꾸는데 얼마나 걸려요? 맨날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요. 알 수 없다. 빠르면 2, 3개월 안에 바뀌고 늦으면 6개월, 1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한숨을 푹 쉬세요. 근데 이 과정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사람만 사실상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제가 투자를 잘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들의 저만의 이 특징을 좀 발견해 냈거든요. 대부분 실행력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더 투자를 잘 하시고 오랫동안 돈을 버시는 분들의 특징은 인내심이 있고, 필요할 땐 기다릴 줄 아시는 분들이 돈을
돈을 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대부분 부업으로 투자를 접근하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이 많잖아요. 매달 본인의 성과가 월급이라는 걸 통해서 보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보상과 결과물에 익숙해져 계세요. 그러나 투자라는 영역은 때로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지점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투자한다 그럴 때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수강생들 반응이 딱 갈려요. 반은 어떻게 다 견뎌내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반 정도는 자기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 꼭 결과 나오는 지점까지 한번 호스텔 변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돈을 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부업에서 투자자로 넘어가 버리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영역은 월급쟁이에서의 갖고 있던 대부분의 마인드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시간이 필요하면 그 시간을 조금 견디는 연습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4개월 동안 그럼 낸 이자가 얼마예요? 한 5천만 원 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생돈 5천만 원이 나갔는데 안 할 것 같아요. 아깝죠. 아깝지만 워낙에 제가 이 건물 자체를 좀 싸게 샀거든요. 최소 10억은 싸게 샀거든요. 지금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기다리는 비용은 이미 제가 산정을 해놨어요. 이미 그 이자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도 예상했던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얼마나 예상을 했었어요? 저는 1년 받습니다. 그럼 1년 동안 한 1억 2, 3천을 날라가겠다라고 각오하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마지막에 건물을 1억을 깎았거든요. 그게 바로 그 비용을 생각을 해서 마지막까지 1억을 딱 깎았습니다. 근데 안 아까우세요? 당연히 아깝고 어쩔 때는 막 밤에 잠이 안 와서 뻘떡뻘떡 일어나요. 뭐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고 갑자기 속이 답답해져가지고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얼음을 씹어 먹어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갈 길이라면 이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아이를 기다려주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아이한테 투자한 결과물 안 나온다고 들들들 볶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기다리면서 뭘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세요? 저는 기다리면서 또 다른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세상에 투자를 어떻게 하시나?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또 나를 바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던지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외도미 세팅을 한다든지 나를 바쁘게 만들어서 내가 요거를 생각을 못 하게끔 나를 바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하루 종일 그 물건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다고 빨리 인허가가 나지도 않고 나는 이제 속만 타들어가고 그걸 이제 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죠. 또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 잘못 샀다, 너 요번에 이제 잘못되려고 네가 이렇게 됐나 보다, 이런 얘기를 또 한참 늘어놓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말을 듣다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것 같아요. 그죠?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또 이제 멘탈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급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한번 갈 수 있는 자기만의 멘탈을 지키시는 방법을 만들어 내셔야 되고, 또 인내를 진짜 잊으시면 안 되세요. 오, 네. 공사 중인가 봐요. 네, 공사 중이에요. 이건 무슨 건가요, 지금? 이거는 조정 욕조예요. 맞나요?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매? 왜 더 커야 되는데? 더 크면은 그 물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근데 너무 조그맣지 않아요? 안 좁. 욕조가? 이게 지금 회색이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안 좁아 보여. 2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조정욕제 뭐 하루 종일 있지는 않아요. 여기 그거 들어가는 거 맞지? 풀대가리. 요거는 왜 냅둔 거지? 이렇게 또 세워서? 밑에 오버플로우라고 우리가 물이 만들어야 넘어갈 때 되니까? 간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 조정 들어가야 돼. 여기는 보일러실인가? 화장실? 화장실. 그리고 이게 방이 한 개인가? 하나, 하나. 둘, 셋. 둘. 방 3칸입니다. 네, 이거 경량철골 넣은 거 맞죠? 근데 이게 방음이 안 된다고. 그 안에다가 우리 방음제를 다 집어 넣었으니 근데 방음 왜 안 된다고 하냐? 그 안에 비워두면은 방음이 안 되죠. 다 방음제 넣은 거야, 이게? 요 스터드 사이 안에 다 집어넣죠. 다 지금 들어갔어, 그러면? 다 들어갔죠. 우리 기본으로 다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방음이 안 되는 건 천장 끝까지 올렸죠. 이걸 안 하면 방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안에를 채워봤자 위에 천장까지 붙지 않으면 절대로 방음이 안 돼요. 간혹가다 저희가 경량철골을 세웠다고 하니까 방음이 안 된다, 누가 경량철골을 숙박업소에 쓰냐, 이런 얘기를 댓글로 남기시더라고요. 근데 내재 안에 다 흡음재를 채우고 여기 있는 벽 사이를 두껍게 하고 저기 끝까지 다 채워버리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제가 호스텔로 변경을 했고 이제 조만간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픈 나중에 하게 되면 또 현장을 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에 오픈 완료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뭐 늦어도 한두 달 안에는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 쉬었던 기간이 길어서 한두 달 안에는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현재 근생 건물을 사서 호스텔로 변경하고 있는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제가 매입을 했고 용도 변경하는 과정을 통해서 호스텔로 승인이 났고 목공과 타일 공사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한번 중간 점검차 방문을 했습니다. 홈타일 공사면은 얼추 다 끝나고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감 공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이라든지 구조는 나온 상태이고 현장을 좀 보면 그 전에는 허허 벌판 같이 넓었는데 지금은 방도 어느 정도 구조가 나와 있고 조정 욕조나 타일이 완성된 상태거든요. 저희 공간이지 소장님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현장에 방문했어요. 네, 그럼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간이지 방수장입니다. 네, 현재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공간이 완성되고 있는 거죠? 내부는 목공 공사가 다 끝났고 타일 공사하고 필름 공사 일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허허 벌판 같은 느낌이었는데 호스텔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겠네요. 네, 이제 마감재를 붙이는 과정이어서 컬러가 이제 입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저건 뭐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옥탑층인데 옥탑층은 공간도 협소하고 고기도 올라오신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등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밑에 층으로 내려가서 공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여기가 지금 기존에 기둥 있던 부위인데 깨끗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목공 작업을 해놨고 이쪽으로 해서 메인 배선들이 들어가는 피트 역할도 같이 하는 곳입니다. 메인 피트가 이쪽에 있고 깔끔하게 공사하기 위해서 마감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거는 아래 위로 저희가 복도 디자인할 때 간접등을 하기로 해놓은 거여서 원래 기둥이 이렇게 보가 옆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간접 박스를 만든 겁니다. 원래 여기 처음 때 페인트 칠 막 벗겨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거는 다 해가지고 커버를 씌운 건가요? 깔끔하게 만들어 놨고 여기에다 이제 조명을 설치할 거여서 박스를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원래 되게 오래된 40년대 소변기가 있는 작은 화장실이었는데 전체 철거를 했고 이 공간도 저희가 쓸 수 있으면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관 디자인 중에 일부를 템바보드를 사용해서 네. 재미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템바보드를 지금 붙여놓은 약간 이제 템바보드를 넣어가지고 좀 디자인 요소를 넣은 거군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 너무 작아. 그리다가처럼 커야 되는데. 왠 줄 알아? 문이 크면 뭐가 좋죠? 아니요. 어제 배웠잖아. 높이 하면 일단 웅장하기도 하고 네. 들어왔을 때도 압도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문자를 안 달아놔서 사이즈가 가늠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저 여기 지금 90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을 달면 되게 웅장하고 큰 문의 형태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현관 입구가 되는 네, 저희 건가요? 여기 현관 입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문이 중문이 들어가게 들어가고 되고 기존에 창이죠. 원래 여기 샤시가 있었나요? 예, 그 기존에 창이 일반 미석이 창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통창으로 바꿔서 시야를 좀 확보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중문이 들어가 있는 현관에 창이 있어서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문이 있어서 소음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차단하고 네. 여기 들어오니까 되게 이쁜 간살이 있네요.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그냥 일반 객실로 꾸몄었는데 한국 정비를 좀 더 넣기 위해서 텐마루 형식의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통적인 미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간살을 넣었고 이 문만으로도 특별한 디자인 요소 없이 되게 한국적인 스타일이 이제 바로 드러나는 그런 공간이 제가 되겠네요. 이거 컬러를 입히고 나면 뒤에다가 한지 아크릴을 덧대서 전통적인 문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럼 여기가 약간 마루처럼 돼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도 그냥 객실이에요. 그냥 객실만 있기에는 심심할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 다도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객실인데 K-스타일로 상호지 있는 그 문 같은 걸로 네, 맞아요. 바꿔서 좀 다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보려고 해요. 네, 이쪽 공간은 이제 주방이 되는 공간이고요. 여기에도 다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이렇게 넣기 위해서 저희가 아예 목공에서부터 박스를 짜서 넣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저희가 호스텔이기 때문에 게스트들이 왔을 때 취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아마 주방이 될 것 같습니다. 주방과 여기 보일러실. 보일러실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다 개별로 이렇게 들어가요? 저희 지금 보일러실 층층마다 하나씩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구멍은 뭐예요? 작업을 할 때 환풍기나 이런 걸 연결을 해야 돼서 일단 피트 부분을 열어놓은 상태에 다시 닫을 거예요.
저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오픈되어 있는 조정 욕조를 좀 넣어봤거든요. 사실 호스텔에 조정 욕조를 넣거나 또 이쁘게 욕조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런 느낌도 또 받을 수 있게끔 오픈된 공간에 조정 욕조를 넣었습니다. 뒤에 발은 어디에 쓰시려고? 저희가 뒤에 조경 공간을 꾸미는데 그냥 조경만 하기엔 심심해서 상부에 요거를 붙여서 한국적인 묘를 좀 추가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물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다 나중에 하잖아요. 욕실용 페인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석고보드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쪽이 샤워실이고 이쪽이 이제 그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 게스트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번 분리해가지고 공간을 위치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규모가 꽤 큰데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 호스텔은 하이엔드 인테리어를 표방하고 있어서 조금 더 크게 편안하게 오셔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숙소를 갔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화장실이라든지 취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다 빼고 나면 사실 되게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사용할 때 샤워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게 이용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그 편리성도 생각해서 공간을 배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현장에서는 스텝도어라고 해서 보시면 저희가 문 틀이 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도어 다리 부분이 천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들어간 형태의 스텝도어를 만들었어요. 좀 문이 다른 곳보다는 좀 크고 넓잖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데 고를 최대한 높게 빼고 그리고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공간감이 더 있도록 보이게 만들고 고가 높아 보임으로써 웅장해 보이고 조금 더 넓은 공간처럼 세팅하기에 되게 적합한 도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특별하게 스텝도어를 넣어서 인테리어 감각을 좀 살렸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은 요즘 유행하기도 하고 공간도 되게 넓어 보이는 히든도어 방식이 있거든요. 히든도어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사실 그냥 일반 가정집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쓰는 다중시설이다 보니 히든도어를 사용했을 때 불편하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비슷한 효과를 보지만 안정성 있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해도 손상이 좀 덜한 스텝도어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높아 보이긴 하네요. 고가 여기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고가 높지 않아요. 높지 않아요. 높지 않는데 높아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호스텔보다는 고가 낮지만 이 방식을 하면서 차이가 느껴지지 그렇죠. 않게끔. 네. 고가 좀 높아야지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했을 때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공간이지에서 저한테 스텝도어를 넣자고 했을 때 제가 일반적인 인테리어가 아닌데 왜 다른 데는 이런 도어를 쓰지 않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인 숙박시설에서는 도어까지 신경을 쓰지 않을 뿐더러 저희가 디자이너나 회사에서 좀 더 디테일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마감 라인을 어떻게 잡을 건가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호스텔 공사에서는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죠. 근데 저희 공간이지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을 적용해서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럼 2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있는 현관에 왔습니다. 여기도 한번 전체적으로 좀 둘러볼 건데 공사 중이어가지고 조금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좀 있네요. 3층이랑 어떤 게 달라요, 2층은? 공간의 구성이 다릅니다. 저희가 이 3층에서 봤을 땐 딱 정면에 다도실이라고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도실이었고 룸 3개로 뽑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던 주방이 메인 창 쪽으로 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공동 공간을 좀 넓힌 케이스예요. 아까 전이랑은 다르게 취사시설을 창가 쪽으로 빼서 최대한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층은 들어오자마자 다도실이 앞에 딱 있으면서 간살이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탁 트인 넓은 공간이 바로 보일 수 있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또 간살이 있어요. 아, 있긴 있어. 그럼 한번 가볼게요. 제작을 안 해서 제가 봤을 때는 2층과 3층이 총 형태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번거롭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복제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층별로 다른 디자인을 함으로써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고객들한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 공간이라는 곳이 한번 소비되고 나면 과연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 공간을 써봤는데 그럼 다른 층은 어떻지? 라고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재방문율을 좀 높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똑같이 찍어내듯이 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게스트들을 잡는 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색다른 디자인을 계속 넣어서 한 번 오셨던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오실 수 있게끔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그냥 무작정 예뻐서 한 게 아니고 다 그렇죠. 전략적인 접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와보세요. 여기 지금 자재가 많이 놓여져 있어서 사실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는 이제 침대 공간을 목공으로 완성해 놓은 거고 여기 이렇게 스페이스를 좀 만들어 놨어요. 이 스페이스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위층에서 보셨던 다도실처럼 자식 테이블을 놓고 방석을 냅둬서 되게 한국적인 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거고, 끝쪽에 있는 저기 움푹 패인 공간에는 한국식 작은 조경을 넣어서 플랜테리어 효과를 또 줄 수 있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협소한 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식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조경 위치도 만듦으로써 이 공간 하나에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침대 프레임이에요? 네, 침대 프레임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짜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침대랑 매트리스만 갖다 놓을 수 없고, 침대를 갖다 놓으려면 매트리스 판이라든지 저희 공간이지에서는 그것도 다 어찌됐건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비용을 줄이고 전체적인 이미지에 맞는 컬러를 똑같이 입히기 위해서 저희가 침대판까지 만들었습니다. 목공을 통해서 가구를 제작함으로써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렴하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 통일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떨어지게끔 돼 있잖아요. 소파. 저희가 지금 여기는 보가 이렇게 이 정도 높이로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 밑으로 하게 되면 고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보 모양을 그대로 살리고 천장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자체가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요. 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이렇게 딱 디자인적인 요소를 이렇게 풀어낸 거죠. 네, 여기는 이제 2층에 있는 작은 방인데요. 여기도 역시 침대 프레임을 저희가 다 세팅을 하면서 목공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들어가는 그 오브제를 올릴 선반도 같이 세팅을 했고, 요거는 화장대로 사용할 가구인데 요것도 아예 다 제작을 했고, 이제 조만간 여기 다 구배를 하고 설치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침대와 화장대와 선반 같이 필요한 가구들을 아예 목공을 통해서 다 세팅을 했고 통일감을 줄 수 있고, 시설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때 파손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목공으로 세팅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 보면 창이 되게 커요. 이렇게까지 큼직큼직한 건 아니죠. 여기가 일단 채광을 저희가 좀 중요시 여겨했고, 지금 저희가 설치가 안 되는데 간사를 넣어서 한국적인 미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당근. 근데 여기는 뭡니까? 네, 여기는 이제 주차장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는 저희가 조금 하이엔드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이 호스텔 같은 경우는 주차 자리가 4자리 정도가 나오고, 숙박하시는 대부분이 건물 안에다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 공간을 좀 넓게 뺐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가 허가까지가 좀 기간이 걸려서 공사가 많이 지체돼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고 영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근생 건물을 사서 호스텔로 변경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왔습니다. 조금 퀄리티 있는 하이엔드 풍으로 호스텔을 꾸미고 있고, 서울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고퀄리티의 호스텔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고 완성이 되면 그때 또 현장을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